오늘도 지친 그대에게 드리는 작은 쉼터 흠구리의 오래된 우체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흠구리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방송을 너무 늦게 켰네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내일 또 태풍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또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은 2019년 9월 7일 오전 12시 1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각 벌칙이요? 지각 벌칙으로 뭘 하지? 벌칙으로 방종이나 할까요? 이거 좀 봐주세요. 제가 사정이 다 있습니다. 설명 좀 해드릴게. 이번 주가 이번 주가 이제 개강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강을 하고 나서 벌써 조별 과제가 한 3개 정도 생겼고요. 그거 그 생긴 조별 과제 내일쯤이면 또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제가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이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집 앞에서 잃어버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를, 일단 현금은 얼마 없었고 카드를 재발급을 받았고요. 오늘 이제 은행 가서 보안카드랑 또 저기 뭐냐 행정복지센터 가가지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이제 실습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오늘도 약속 있어가지고 갔다 오고 뭐 그랬어요. 그쵸. 진짜 현금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또 셔틀버스 살려면 또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좀 뽑아놓은 상태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표를 산 후여서 현금이 많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표들도 다 지갑에 있었다는 거. 그것도 다 없어졌고요. 네, 적어도 지갑을 준 사람은 제가 표를 산 만큼의 돈을 빼고 썼겠죠. 아직 안 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우체통에 넣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인 것 같진 않고요. 어디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은데, 카드는 그냥 잃어버린 당일날 바로 정지를 해버렸는데, 현금은 좀 아깝네요. 지갑하고. 그죠. 솔직히 현금보다 민증이나 카드 다시 뽑는 게 제일 귀찮아. 맞아요. 저거 너무 귀찮았어요. 막 힘들다, 막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귀찮다, 막 이런 게 너무 셌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신분증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주민등록증만 들고 다녔고, 어, 운전면허증은 이전에 쓰던 지갑에다가 들고 다녔는데, 이전에 쓰던 지갑이 제가 20살 때 선물 받은 건데 그게 좀 뚱뚱해요, 지갑 자체가.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인사동을 가가지고 관광을 하다가 종이 지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서 얇은 게 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카드 넣고 지폐 그냥 몇 장 넣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생각해보니까 학생증도 다시 만들어야 되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지갑을 잃어버린 그 다음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 네이버 아이디가 한 2개인가 돼요. 근데 하나는 거의 휴면 계정이고 나머지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그 휴면 계정인 상태에서 휴면 계정인 상태인 게 지금 다른 데서 로그인 됐다고 막 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현재 쓰는 거에서. 근데 이게 한 세네 번 날라오다가 국적이 찍혔는데 중국에서 로그인을 시도했다고. 제가 급하게 그걸 너무 늦게 확인해가지고 로그인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로그인이.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뭐 아직까지 뭐 이상한 짓 안 해놨고, 그 친구들이 그냥 카페를 가입을 해놨는데 한 2개인가를
하나는 대한민국 최대 롤 카페고 나머지 하나는 K3? 그 자동차 있잖아요. K3 자동차. 그거를 무슨 거기 카페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뭐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다 탈퇴하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그 비번 또 바뀌긴 했지만 글쎄요 언제 또 털릴지 몰라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네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6시 5분에 여기서 말한 6시는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를 가려면 6시에 기상을 하는데 6시 5분에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근데 나라가 어디였지? 뭐 어쩌고 하는 나라에서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왔었거든요.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 당연히 안 받았죠. 딱 봐도 보이스 피싱이겠거니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번호를 계속 바꿔가지고. 짜증나서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모리타니아가 뭐 하는 나라인가 찾아보니까 저기 서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나라래요. 아프리카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대륙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보니까 이 근래에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한 2, 3일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게 되면은 일정량의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라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번호를 차단시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호가 계속 바뀌어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국제전화를 차단을 시켜놨어요. 국제전화 차단하니까 이제부터 조용하더라고요, 다행히. 그게 지금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인 거예요. 와, 너무 스펙터클한 지금 일주일을 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방송이 조금 빠를 것 같아요. 원래 방송을 키면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그쵸, 어차피 해외에서 전화 올 일이 없죠. 더군다나 서아프리카가 대체 뭡니까? 서아프리카가. 아시아에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12시에 방송을 켰으니까 한 2시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또 내일 전대미문의 태풍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문 안 깨지게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이름도 귀엽게 링링인데 전혀 귀엽지 않은 규모의 태풍이죠. 맨날 일본으로 잘 꺾더니 이번에는 한국으로 그냥 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제주도는 최대 순간 시속 바람이 31m/s가 나왔다고 해서 빅맘이 끌고 온다는 소문이. 빅맘 카운터가 아직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럼 모르면 맞아야죠. 별 수 있나요? 네. 자, 그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케이시의 가을밤 떠난 너라는 곡입니다.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비. 아이고 이코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첫 투원이에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처음은 아닌가? 전에 이거 설정 안 됐을 때 어떤 분이 하셨는데 씹혔다고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자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오늘은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책을 이제 읽어와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고3들이 이제 대학을 조사하는 시즌이니 그쪽으로 이제 진로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리액션이요? 리액션 제가 정해올게요.
조심합니다. 어,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면서 좀 사연을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연 보내시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그냥 방송 아래 보면은 그냥 여기 있어요. 사연 신청 란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이제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제 오픈 채팅 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참여해 주셨으면은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제가 이제 책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직업 관련된 책들은 이제는 너무 많고요. 근데 뭔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구나. 한 7, 8년 정도 전에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이제 핀란드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부법을 알려주는 딱딱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나라입니다. 핀란드가요. 그 2위하고 3위를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순위 다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 모르겠지만 네, 한국이 2위고 종종 1위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한국이나 일본은 주입식 교육을 중심으로 한 경쟁 사회가 주축이잖아요. 이제 경쟁을 시켜가지고 하는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근데 핀란드는 그게 아니라 거의 노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1등을 먹는 겁니다. 사실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그거에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이게 딱딱한 책이 아니라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제 일본인 학생이 성인이 돼서 그거에 대한 수기를 한번 써본 거예요. 1년 동안 핀란드에 살면서 겪었던 얘네는 어떤 시스템으로 공부하는 게 돌아가고 있고 일본은 왜 이거를 할 수 없는가. 근데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한국하고 일본이 그 문화가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읽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설명을 하면 이 책에서는 핀란드는 공부를 어, 거기도 시킬 때는 빡세게 시킵니다. 근데 학원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공부를 학교 밖에서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친구들은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성적표에 등수가 없고 점수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게 되게 큰 차이 같은데 낙오된 학생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학교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등수 없는 거 좋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이제 학생 한 명이 뭐 공부를 좀 지나치게 못한다거나 아주 삐땅선을 심하게 탄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끌고 가는 선생님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핀란드는 그 학생들한테 더 집중을 합니다. 2등 학생들보다 그 아래에서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줘요. 그래가지고 더 신경도 많이 써주고 또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과 후에 보충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정성을 쏟는다고 해요. 뭐 당연히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분위기도 자유스럽고 토론하는 분위기 자체도 되게 잘 잡혀 있고요. 이 책 저자가 가장 여기 핀란드 갔다 오면서 제일 큰 변화가 뭐였냐면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가자 핀란드. 저희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책의 책 보면은 책 본인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쓰신 글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큰 변화가 논리정연한 말하기와 글쓰기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때 기승전결이 생겼고 에세이를 쓸 때 내용이 생겼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결을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에세이를 써오라는 과제가 굉장히 많대요. 자식 유학은 핀란드로.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는데 전 정말 가고 싶었어요. 너무 늦었죠, 근데. 여하튼 숙제가 거의 이제 에세이 쓰는 걸로 나오고 시험도 글쓰기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걔네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엄마가 이제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공부해가 아니라 많이 읽어라고 한대요. 뭐 당연히 잔소리가 있겠죠. 근데 많이 읽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 쓰신 분도 되게 의아했대요. 왜 공부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뭘 많이 읽으라고 하지? 근데 이제 시험 때 가보니까 이걸 안 거죠. 아, 많이 읽어야 쓸 수 있는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교환학생으로 가도 시험 다 봐요. 그래서 자기 이제 글쓰기를 막 하는데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온 거죠. 뭐 자기 모국어로 쓰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쓰거나 핀란드어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완전히 시험 막 늦게 끝나고 막 그랬대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게 시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자기가 다 쓰면 그냥 가는 건데 리미트가 없으니까 밤새서 할 수가 있대요. 물론 그렇게 하는 학생도 없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교실에 자기밖에 없었대요. 그럼 대학은 무슨 기준으로 가냐고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되게 소수고요. 거기도 남자애들은 군대를 의무로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한대요. 내가 대학을 갈까? 취직을 할까? 이런 거를 그때 생각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진로의 고민이 굉장히 그 진로 고민할 시간이 많다고 해요. 핀란드도 피할 수 없는 국방을 뭐 왜냐면은 핀란드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땅덩이는 한반도에 한 3, 4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인구가 1000만이 안 됩니다.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인구가 1000만이 안 돼요. 한 500에서 600만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지금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국방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고 그 정도 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을 경쟁을 안 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봐요. 네, 넉넉해서 살기 좋겠다. 맞아요. 근데 북유럽이 사실 되게 그렇잖아요. 평안한 느낌이 많잖아요. 뭐 복지도 잘 돼 있고. 근데 여하튼 그 EBS 그 뭐냐 지식 채널 2에 가보면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핀란드에 대한 보면은 되게 제가 감명 깊게 본 문장이 있는데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의 재능도 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거 되게 감명이 깊었어요. 감동도 많이 받았고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뭐 대한민국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저희는 뭐 네, 그렇죠. 뭐 재능을 누구 하나의 재능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는 안 하죠. 그냥 공부해니까 재능이란 말조차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얘네들도 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일본을 보고 배울 게 아니라 핀란드가 답이네. 물론 이제
이게 핀란드 공부법이 한창 훅 떴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막 강연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막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최소한 지금의 대한민국 시스템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일본은 보고 배울 게 안 돼요. 걔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뭔데요? 뭘 보고 배웁니까?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과 후 활동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 물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게 거의 이제 안 돼 있을 때여가지고 있다 해도 되게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죠. 별로 종류도 많지 않았고 뭐 학교에 뭐 우리가 수영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양궁장이 있습니까? 배구장이 있습니까? 야구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 동아리 시간 많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좋기야 하겠죠. 근데 걔들도 장난 아니에요.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니까 걔네는 더 빡세게 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런 거 통과되면서 학원도 10시 이후로 할 수 없고 막 이런 거 생겼잖아요. 걔네는 아마 그런 거 없을걸요? 그리고 2014년도인가 15년도부터 등교도 9시 하는 걸로 우리나라는 고정을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거죠. 언젠가는 학생들이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딴 길로 좀 샜었는데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기가 헬조선 뭐 헬반도 막 하면서 해도 공부 싫죠? 저도 싫습니다. 빨리 그냥 졸업하고 싶은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부 방식 자체가 싫은데 시키는데 이거 사회 나가면 진짜 아무 쓸모 짤데기 없거든요. 차라리 뭐 사회 나가서 회사를 취직을 했다 칩시다. 과장님이 팩스를 보내래요. 팩스 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신입사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복사기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복사기 앞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거는 신입사원도 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팩스 보내는 방법이나 뭐 퀵 보내는 방법, 복사기 쓰는 방법을 교육하라는 거냐, 뭐 그런 게 아니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공부법이 제 생각엔 그랬어요. 해결책을 알아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시켜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매뉴얼 밖에 있는 상황이 터져버리면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매뉴얼도 있지만 융통적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결국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요즘 신입사원 3대 팩스, 3대 스펙, 팩스, 엑셀, 커피. 복사기도 껴주시죠. 진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핀란드 공부법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이제 본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을 조리 있게 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말을 조리 있게 하게 됐다는 거는 생각을 조리 있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제 알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뚫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기가 생각을 하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새끼를 하나둘씩
만드는 거죠. 우리가 외국 가서 살 게 아니면 한국에서 살 거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매뉴얼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뉴얼 밖에 있는 상황이 터지면은 어떻게 막 어찌할 바 모르는 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를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뭐 저번 주에 이거 저한테 말씀해주신 분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봐주시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그래도 공부는 싫은 걸. 맞아요, 공부는 저도 싫습니다. 핀란드 애들도 공부 싫어해요. 걔들이하고 뭐 좋아서 하겠어요. 다만 우리하고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게 전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사실 우리나라 공부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해요. 친구가 이제 학원에서 일을 좀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이제는 우리 때하고는 좀 달라졌다. 근데 이게 좋게 달라진 게 아니라 나쁘게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학원을 안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학원이 뭐 다 거시기 하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학원이 쓸 데가 없다 뭐 잘 못 가르쳐서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패배주의가 그거를 지배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해도 안 될 텐데 해도 뭐 좋은 대학 못 갈 텐데 혹은 좋은 대학 가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텐데 돈 많은 저 1%만 결국은 되물림이 될 텐데 해서 뭐 하나 해가지고 학원을 안 나오는 공부를 도외시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별로 건강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진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향인 것 같진 않아요. 학원 안 나간 건 너무 좋죠. 맞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죠. 사회가 글쎄요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학원에 나가는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적긴 한데 그거를 다 차치하고 생각하고서라도 아이들이 많이 학원을 안 가고 그냥 학교에서 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건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핀란드화가 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쪽의 교육적 개혁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 9년 받고 대학 가려고 12년 동안 공부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것보다 좀 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뭘로 정할지, 내가 뭘 더 좋아하고 무슨 일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할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그 위에다 쌓는 거죠. 뭐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하튼 그 고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하는 고민이에요. 오늘의 명언 타임이요? 명언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에 뭐 하지? 좋은 직장? 근데 뭐 요즘도 좋은 직장이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뭐 돈만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이냐, 좋은 상사가 있으면 좋은 직장이냐, 뭐 직원 복지가 있으면 좋은 직장이냐, 기준도 너무 다양하고
그 기준조차 본인이 모르죠. 근데 내가 무슨 직장을 좋은 직장이라 생각하는지조차 없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방식 자체가 경쟁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보면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맨주먹으로 일으켜야 되니까 모두가 행복한 방법보다는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겠죠. 결국은 우리 자식한테는 이런 사회를 안 물려주려면 우리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자식들을 핀란드로 자식들을 핀란드로 보낸 것도 좋지만 핀란드만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게 더 좋죠. 핀란드가 이게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이게 좀 된 자료인데요. 이혼율 1위가 핀란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살 1위였나? 이혼율 1위였나? 되게 간단해요. 거기는 이혼하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수적이지 않은 것도 한몫하겠죠. 우리는 이제 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엄격하잖아요. 이혼하면 이제 잃는 것도 많고 막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고 이런 게 있는데, 유럽 쪽은 아무래도 그렇게 좀 적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하튼 핀란드 같은데,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여행으로 한 번쯤 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해요. 제 개인적으로 뭐 딱히 볼 건 없다는데 여행이 꼭 뭐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위기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또 핀란드가 공부도 많이 유명하긴 한데 거기가 사우나가 그렇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나라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인 걸로 치면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치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치안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잖아요. 뭐 그렇게 보면은 영 또 막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시골 막 이런데 가면은 치안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장단점이 있는데, 핀란드가 근데 복지가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북유럽 국가들이 뭐 북유럽식 복지다 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좋다고 많이 일하는데, 사실 1위는 복지국가 1위는 스웨덴이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핀란드인데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은 잘 돼 있는데. 아, 무슨 말라 그랬지? 또 핀란드가, 아 맞아, 사우나. 여기에 가면은 뭐 사우나가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사우나라는 이름의 사우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큰 사우나.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 되게 실망을 한대요. 아 뭐야 이게 하면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작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막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오두막? 원두막? 초가집? 나무로 된 집들? 그런 것처럼 생긴 이게 사우나인데, 그 이름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우나인가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관리인도 그냥 뭐 다들 그냥 그렇게 실망들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웃으면서 넘긴다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한국 사우나 클래스 있죠. 한국 사우나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찜질방이라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본토인들도 놀란다는 한국식 사우나. 그 핀란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산타 마을이 아마 있을 거였거든요. 산타클로스가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핀란드 북부에 산다고. 네, 거기서 열심히 선물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3개월 있으면은 이제 활동하실 때가 되는 건 되는데
산타 출몰이죠. 막 술록도 있고 거기 가면은 뭐 무민이 핀란드 거잖아요. 그 무민 캐릭터도 되게 핀란드에서 잘 나오고 노키아도 핀란드 건데 노키아 근데 스마트폰 그 세대를 잘못 타가지고 걔네는 스마트폰 코인을 안 타서 노키아는 사실상 거의 망했죠. 망한 것까진 아닌데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노키아 핸드폰을 써본 건 아닌데 노키아가 그 거의 핀란드를 먹여 살렸거든요. 세금에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40%를 세금으로 냈대요. 그래서 임원진들은 약간 그냥 나라 옮겨버리자 그랬는데 거기 회장인가가 끝까지 핀란드보다 노키아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있었고 나라는 세금 40%씩 가져가면서 그걸 기반으로 교육 시스템을 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식 채널 위에서 그랬어요. 대단한 기업이죠. 저 어딜 가나 세금이. 근데 세금을 40%를 뜯어가면 진짜 기업 입장에서 정말 버티기 힘들 텐데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스웨덴 뭐 이런 나라는 스웨덴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 있는 그러니까 삼성과 같은 국제 기업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는 뭐 볼보, 뭐 스카니아 그리고 또 저거 이케아도 스웨덴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도 인구 되게 적어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 고용 막 그런 게 돼가지고 취직률이 거의 90% 이상 96%인가 그래가지고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와서 배워가고 그런 곳인데 핀란드는 거의 노키아가 캐리를 했죠. 그 시절을.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 진짜 별로 몇 명 안 계실 텐데 그 한때 스마트폰 게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앵그리버드가 핀란드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 진짜 별로 안 계실 텐데 앵그리버드 게임을 처음 만든 사람이 핀란드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 모르셨죠? 이거 진짜 고급 정보인데 핀란드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 뭐 1억 넘게 다운로드가 됐었죠. 지금은 이제 게임이 워낙 많으니까 많이 그랬는데 이게 초기 스마트폰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앵그리버드가 그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 이제 곡 하나 더 듣고 올게요. 휘인의 헤어지자라는 곡입니다. 네, 휘인의 헤어지자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방종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이제 다음 주 주제만 정하고 이제 방종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주 주제를 이제 여행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관련된 책을 한 권 읽고 여러분들하고 또 사연을 받으면서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연 신청란이 있어요. 아래로 내려 트위치 제 채널 들어오셔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은 사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으로 연결이 돼서 익명으로 저하고 이제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소통까지는 아니겠다. 아마 답장을 안 할 거거든요. 제가 거의 답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사연 남기시면은 이제 그 사연 긁어다가 또 다음 주 방송할 때 같이 읽으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흠하요? 지금 방종할라 했는데 흠하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네요.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그쵸. 뭐 그 스트리머의 그 시청자 너무 좋네요. 뭐 다 좋아요. 피비님, 제 다음 주에 여행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라 해요. 그러니까 사연 좀 보내주세요. 네, 사연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사연 신청 저 링크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지금 뭐 한 달 반 동안 지금 오픈 채팅창에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네, 현실에서도 별로 카톡이 안 오는데 이렇게라도 좀 국어를 하고 싶어지는 아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종곡 김수영의 별 하나 틀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흠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